네, 안녕하세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9월은 직장인 정신건강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쁘게 달리다가 멈추는 순간 이렇게 쉬는 게 맞나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 정신과 선생님 두 분 모시고 진짜 제대로 쉬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 선생님 전상원 네, 교수님과 안녕하세요. 함께하고 있고요. 네. 또 새롭게 오늘 출연을 해주신 선생님이신데요. 매년 마라톤을 하고 계시는 마라토너 기업정신건강연구소 김세희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라톤하는 정신과 의사 김세희입니다.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속이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임직원들 마음건강 봐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도 그래도 예, 이제 우리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연구소는 이제 직장인, 그 기업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연구소인데요. 연구도 하지만 실제 이제 우리 직장인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세희 선생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서초 사옥 본사입니다. 저희 와. 삼성전자 회사는 네. 본사에서 이제 클리닉에서 직장인들을 실제로 진료를 하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죠. 근데 특이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또 오늘 모시게 됐고요. 네. 우리 김세희 선생님 자랑을 좀 제가 그러면 좀 오, 네, 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미 저한테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여기 책을 보시면 요 저자십니다. 마음의 힘이 네. 필요할 때 나는 달린다. 이제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마라톤을 뛰시고 실제로 거의 뭐 아마추어로 보기엔 준 프로에 가까운 마라토너시고요. 또 대한육상연맹 이사님이십니다. 아마 뛰면서 많은 느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될지,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정신건강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담아주셨는데 보시면은 여기는 얼굴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나셨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본인 김세희 등판. 아,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마라톤을 개념을 이제 우리 정신건강까지 이어주는 뭐가 좋은지 네. 이런 훌륭한 책을 쓰신 우리 저자분이시니까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새 러닝이 좀 열풍이 불고 있는데 잘 쉬는 방법에 대해서 마라토너이신 교수님이 나와주신다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궁금했거든요. 아, 근데 네. 일단 마라톤을 그러면 얼마나 좀 하셨던 거세요? 이렇게 그냥 러닝을 한 거는 한 20년 됐고요. 20년, 마라톤 네. 대회에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는 한 15년 차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얼마나 좀 그 마라톤도 대회가 있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1년에 4번 이상, 이렇게 뭐 본가을로 2-3번씩 이렇게 뛰다 보면 그렇게 뛰다 보니까 이제 50번은 넘었고 100회는 아직 안 됐고. 그러니까 봄, 가을 네. 매년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을 나가시는 거세요? 그렇죠. 와. 예. 그 듣자 하니까 또 해외로도 마라톤 대회를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이렇게 뭐 세계 6대 마라톤, 이제, 네. 예, 지금은 이제 또 7대가 됐는데 하나 추가돼서 뭐 세계 6대 마라톤 이런 게 또 달리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기회가 돼서 이제 뭐 런던, 뭐 도쿄, 시카고, 보스턴, 뉴욕. 네, 너무 이렇게 네, 겸손하게 가고 있습니다. 조곤조곤 네네네. 대단한 이야기들을 네. 해주시고 그렇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게 42km 완주하시는 이게 풀코스 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저기 러닝 하신 분 알겠지만은 5km, 10km짜리도 있는데 제 최장 제 기록은 10km 완주거든요. 또 대단하시다. 다시는 못안할 겁니다 아마. 다시는 못할 거고요. 어쩌다 몰라서 했죠. 저는 10km 정도면 걸어서 어떻게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하죠. 42km를 풀코스로 완주하는데 기록도 또 기록도 신경 있으세요? 쓰시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완주의 목표가 아니시고 네. 기록 갱신을 위해서도 뛰시는 분이에요. 좀 그래서 사진 좀 보여주시면 안 되세요, 네, 교수님? 네. 사진 네. 좀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처음 나갔던 베를린 마라톤 사진이에요. 교수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 저기 팔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 네. 사람이 팔 하나 만세. 있습니다. 네. 어딘가 있습니다. 여긴가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실은 이렇게 42.19km 마라톤을 완주하고 부상 없이 회복하려면 그 휴식
그 얼만큼 훈련을 하는지 그 강도 조절이 되게 중요한데 실은 그거는 이제 운동뿐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고 휴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이 42.19km를 처음부터 이제 피니시까지 계속 전력 질주해서 가면 이제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휴식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이 해서 회복이 가능할 만큼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의 강도나 또 이제 언제 휴식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 가늠하고 좀 계획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마라톤하고 닮아 있어서 아마 오늘 좀 달리기를 소재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네. 진짜 지금 댓글에서도 선생님 대단하시다고 멋지시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여기도 이거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이거 도쿄 마라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전문 포스지. 이건 그냥 취미 삼아 뛰시는 분 아닌 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진지하게 뛰다 보니까 제가 최고 기록은 3시간 7분 30초인데 그러면 이제 1km당 4분 25초 이렇게 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페이스 조절을 잘 하고 훈련할 때 이렇게 회복을 중간중간 잘 하면 결국 저희가 이제 일하고 휴식하는 것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을 쭉 달린다는 거가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인생으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렇게 천천히 뛰었다 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마라톤과 단순히 뛰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의 경력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쉬고 뛰고 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할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통찰한 능력을 내용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다들 잘 쉬시면 좋은데 대부분은 지금 윤희님도 어떤 분은 100m를 전속으로 달리는 속도로 계속 달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막 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진료실을 찾으시면 보통 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최근 들었던 얘기인데 선생님 저는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추석이 오는데 내가 몸은 쉴 것 같은데 이게 뇌는 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 고민들 지금 진짜 많이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쉬지 못하면 우리가 뭐 몸도 많이 망가지지만 그래서 뭐 건강검진 이렇게 해봤더니 맨날 야근하고 맨날 하루하루 버티다 건강검진 해봤더니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막 3콤보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도 많이 속상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제대로 쉬지 못하면 또 마음도 이렇게 회복할 수 없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제가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화가 나서 요즘에는 폭발할 것 같다. 그래서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좀 어렵다. 그런 얘기 좀 자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제 제대로 이제 쉬지 못하고 계속 쌓였을 때 이제 좀 집에 가서 화를 많이 내고 짜증내고 후회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자려고 그러면 상사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얼마나 또 이렇게 근데 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고 잠만 제대로 못 자도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딱 얘기하신 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몸이 쉬는데 머리가 쉴 수 있냐. 우리가 이제 퇴근하면 어느 정도 이제 집에 가서 몸은 쉴 수가 있죠. 하지만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이 두렵고.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못 쉬고 있는 거죠. 요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해 주실 게 몸은 쉬는데 정신은 잘 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생각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직장 내일 뭐 해야 될지 오늘 있었던 일은 곱씹지 않고 그래도 난 들어갔다 생각하지만 그럼 머릿속에서는 지울 때 요게 들어가는 거죠. 화, 짜증. 직장의 생각은 안 나는데 그거를 덮어놨더니만 건강 상태가 심리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직장 생각은 안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성격 변화, 화, 울분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내 성격이 이상하게 드러나거나 변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진료실의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네. 또 상반적으로 잘 쉬고 나면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또 와서 좋아졌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게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나아졌다고. 예전에는 회사에서 자꾸 나만 찾는 것 같고, 왜 자꾸 나한테만 일을 시키지 해서 되게 기분 나쁘고 억울했는데,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네. 들고, 또 예전에는 이제 상사가 막 언성 높이고, 막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면 막 쫄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타격이 없어요. 선생님, 그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지내려고 좀 관조적으로 지내려고 이렇게 좀 안정거리가 유지되는 느낌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피로 회복이 휴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피로가 회복되니까 이제 관계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또 그런 얘기 오늘 들었나 싶은데 이제 막 수시로 치고 들어오는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쳤는데, 근데 지금은 괜찮다. 마음이 좀 내려놔지고, 회사 일이 원래 그렇지. 여유가 생기셨네요. 마음에, 오히려 더 바빠졌지만, 네. 회사 일은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화도 안 내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 저한테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진료하는 보람이 느껴지고. 네. 생각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속에. 잘 쉬기만 네. 했는데도 네. 쉬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쉬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나한테 바꿔줬을 때 일이 이렇게 더 많아도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중요한 사실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쉬면은 잘 쉬는 건지, 맞아요. 그러니까 잘 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라는 질문을 이제 선생님께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쉰다는 거는 잘 쉰다. 너무 어려운 네. 질문이긴 하네요. 쉬어야 잘 할 쉰다는 때, 거? 예, 쉬어야 할 때 네. 효과적으로 음. 쉬어야 잘 쉬는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나면, 넉다운이 되고 나면 그때서 휴식을 생각하세요.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근데 그땐 좀 늦어요. 근데 좀 선제적으로 계획해서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조금만 쉬어도 빨리 회복이 되세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내가 에너지를 쓸 때, 뇌를 쓰고 몸을 쓰고 할 때, 요만큼 내가 몸을 썼으면, 뇌를 썼으면 좀 언제쯤 쉬어야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뭐 42.19km 이제 마라톤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5km, 10km마다 그리고 또 뭐 2.5km마다 이제 물하고 음료, 간식 먹을 수가 있고 네. 뭐 초코파이, 바나나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이온 음료랑 물 있고 이제 스펀지 같은 거 있어요. 이제 뛰다 보면 이제 열이 많이 나니까 식혀주라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 쉬어야 그 42.195를 가지. 그냥은 못 가거든요. 아무리 엘리트 선수도 다 먹으면서 가고, 예, 한숨 돌리고 가고, 이게 열 식히면서 가기 때문에 그 쉬어야 하는 타이밍을 잘 알아서 가고, 그 다음에 휴식하고, 그리고 휴식할 수 있을 만큼만 일하는 거. 그게 일단 또 네. 핵심이네요. 네. 내가 다 달려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그 도중에 DNF라 그래서 이제 멈추고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그 회성버스 같은 거 타고 오면 네. 자존감도 깎이고요. 네. 그래서 타이밍과 그리고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네. 에너지를 쓰자. 네. 그게 잘 쉬는다는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어로 이제 휴식, 우리가 이제 쉰다 할 때 레스트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이 아주 좀 잘 만들어져 있어요. 테이크 레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네. 가져라는 거죠. 그냥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너 쉬어 그럴 때 이제 테이크 레스트 해라. 그런 거는 테이크, 내가 갖겠다. 계획적으로 이 휴식을 내가 가져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즉 어떻게 잘 쉬는 사람들은요. 26년이잖아요, 현재. 25년이잖아요. 26년 쉼 계획이 있어요. 맞아요. 네. 3월쯤 내가 지치겠구나, 이때. 그러면 이때 한 휴가를 이때 내보자. 네. 네, 그리고 요때쯤이면 가족과 한번 어디도 가보자. 요때쯤이면 내가 취미생활 쭉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한번 평가를 해보자. 1년, 2년, 3년에 이제 휴식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정말 잘 쉬는 거고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번아웃이 안 절대 오죠. 안 오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게 직장 가서 효율적으로 하고 푹 쉬어라. 그러니까 할 때 하고 쉴 때 쉬어라가 맞는 게 휴식을 못 취하는 사람은 이제 영어로 이제 프리젠티즘이라고 그러는데 멍 때려요. 회사 와서. 그 시간을 본인은 안 세봤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면 프레젠티즘이라는 게 뭐냐면 앉아만 있는 거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 지나고 있고요. 그게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번아웃이 잘 와요.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프레젠팅이요? 프레젠티즘. 프레젠테이션. 네. 앱센티즘이라는 건 뭐냐면 결근율. 네. 정신이 안 좋아서 결근하는 거. 어. 프레젠티즘은 출근은 했는데 네. 멍 때리고 그냥 하고 시간을 이렇게 가다 날려보내는. 보니까 일이 안 되는. 음. 근데 이제 프레젠티즘이 왜 자꾸 저희가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멍 때리는 건데 멍 때리는 게 많을수록 직장 효율이 안 되고 네. 늦게 퇴근하고 지치고 늘어지면서 공무질이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탁 썼다가 탁 당겨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쭉 자꾸 늘리기만 하다 보니 나중엔 쉬려고 놔도 너덜너덜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네, 네. 집중적으로 일을 한 다음에 휴식을 부여해야지 그걸 하지 않으면서 쉬려고 하면은 일이 안 끝났잖아요.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죠.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1년, 2년, 3년의 직장 생활이라면 결국에는 절대 제대로 쉴 수가 없다. 네, 이 중요한 네. 얘기 해주시는 네, 거죠. 네. 예. 고무줄은 잡아놔서 끝까지 일을 한 다음에 탁 놓았을 때 돌아와야지. 그거를 계속 끄집어가지고 잡고 계획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탄력성을 잃어버린다.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뭔가 그 주사일제 연구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주사일제를 한다고 해서 그 업무 효율이나 능률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네. 이유가 이게 잘 회복하고 휴식을 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아지고 네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아지니까 일이 빨리 끝나고 네. 일이 빨리 끝나니까 휴식할 시간이 많아지고 휴식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컨디션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돼서 네. 휴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 20년 전에 주 5일째 한다고 그럴 때 나라가 다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정착이 되면서 이제 그래도 이틀의 휴식 부여가 이제 평균적으로 됐는데 그게 직장인들한테는 그러면 지금 와서 봤을 때 손해였겠냐? 지금은 이제 그게 유리하다.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잘 쉬려면 내가 일하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인 거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잘 쉬려면 네. 그런 타이밍도 알고 내가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지를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제 좀 네. 메타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그 정신과 의사가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그래요? 어떤 말씀 가장 많이 하세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센 적이 없네요.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요즘 어떻게 어떠세요?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지냈냐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뭐 식사는 괜찮으세요? 기분은 괜찮으신가요? 또 생각 어떠신지, 요즘 부정적인 생각은 드시지 않는지, 또 피로감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신체 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가는 어떻게 보내시는지. 질문해 주시는 네. 게 많네요. 이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에 이제 포함되는 게 많이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이거 것 한번 같아요. PPT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챙겨야 될 게 많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일 많이 말을 네.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이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앉으시면 먼저 얘기하세요. 선생님 잠은 어떻게 잤고요? 뭐 밥은 어떻게 네, 요새 먹었고요? 뭐 시간 뭐 그냥 네. 괜찮고 요즘 좀 운동해요. 기분은 네네. 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셀프 모니터링이 돼야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럴 때 실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나를 이해하고 다독일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근데 이제 피로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휴식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이게
스스로 살필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 네, 그렇게 셀프 강조하고 모니터링 싶어요. 능력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진료실에서는 똑같아 정신과 의사들은 네. 어떻게 지내는지를 당연히 묻는데 방식만 다르지 결국에는 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이제 먹고 자고 싸고 아픈 데 있는지 네. 그리고 잘 놀고 있는지 맞아요. 요거 체크하는 거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뭐냐면 기본이거든요. 저희가 해야 되는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픈 데 없는지 이제 몸이 받쳐줘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게 다 괜찮다면 놀아야죠. 여가 이런 걸 잘 해야지 잘 지내는 거니까 잘 놀고 있는지 방식만 다르지 요 4가지 5가지 요렇게를 아마 진료실에서 다들 묻고 피드백을 받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정신과 선생님들이 물어봐 주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혼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약간 수호천사 같기도 해요. 좀 네. 뭔가 나 말고 어떤 제3자의 그렇죠. 수호천사가 좀 이렇게 나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네. 봤을 때 잘 쉬고 있는가, 네네. 지금은 일할 타이밍인가, 네. 쉴 타이밍인가 이런 것들을 좀 그러네요. 봐야 그 천사와 악마가 이제 머리 위에 있는 네네. 게 떠오르네요.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아니야, 더 일해. 약간 이랬을 때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장인들이 그러면은 피로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피로도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우 피곤해. 네, 달고 사시잖아요. 예, 직장인분들.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게 내가 심리적인 피로인지 혹은 이제 몸에서 느껴지는 신체적인 피로인지 아니면 좀 관계에서 오는 대인관계나 뭐 회사나 가정에서 오는 이런 피로인지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좋은 게요. 그 피로감을 느끼는 뇌의 영역은 보통 이제 전두엽하고 섬엽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로감을 느끼는 영역이요? 네, 뇌의 영역. 전두엽이 피로감을 느껴요? 전두엽하고 섬엽. 섬엽이요? 네. 그런데 또 신체적인 피로는 또 체감각 피질이 따로 구분돼서 이 피로감하고 연관이 되고요. 뭐 사람하고의 관계든 뭐 회사나 가정도 결국엔 관계잖아요.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피로는 전방 대상 회로에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로를 느끼는 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인 피로는 신체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서 신체가 피로해도 심리적인 피로는 풀려요. 뭐 예를 들어 뭐 좀 속상하고 그럴 때 뭐 집안 청소를 막 하고 났더니 좀 마음이 개운해졌네 하기도 하시고 또 뭐 요즘에는 이제 퇴근 에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뇌를 좀 씻어준다. 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생각났던 것들 끊어줄 수 있다. 그래서 좋아요.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뇌 영역을 전환해서 그 피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것들은 또 어떻게 피로를 풀어야 돼요? 관계 피로라던가 네네. 신체 피로는 그냥 일단 잘 쉬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몸을 쉬어주면 되죠. 그래서 실은 이제 관계에서 오는 피로도 결국 이제 뇌를 꺼주는 건데요. 이것도 전환이 필요하다. 예, 맞아요. 이게 뇌의 전환이죠. 그래서 몸을 움직여주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또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달리기 얘기를 조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달리기는 실은 이제 양측성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거의 분당 100회 내로 양발을 교차해서 땅을 딛고 도약해서 양팔을 번갈아서 앞뒤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 하는 치료 중에 EMDR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뭐 또 심리적인 상처든 뭐 관계에서 오는 상처든 다 이제 연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양측성 자극 운동, 양측성 안구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치료자의 이제 손가락을 따라서 환자분이 이제 눈동자를 좌우로 빠르게 번갈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치료자와 함께 그 외상으로 인한 감정 처리를 하는 치료예요. 근데 이 EMDR 치료 효과가 뇌과학적인 원리랑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이 빠른 템포로 좌우측에 교차되는 자극을 인지하려고 이제 뇌가 노력하는 동안에 뇌에는 이제 다른 생각이 좀 끼어들 수가 없고
이러면서 이제 뭐 편도체나 전두엽이 이제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은 이 양측성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그 EMDR의 효과가 있다는 거를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고 있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인지나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걸 치료를 해봤으니까 이제 셀프로 가능하긴 한데 근데 꼭 이렇게 치료적이지 않더라도 저 이렇게 버터플라이 허그라 그래서 네. 이렇게 호흡하면서 양쪽 팔이나 이제 어깨, 쇄골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양측성 자극 교차해서 주면서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신체 자극에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안정화되고 뭐 당황스러웠던 거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게 좀 가라앉거든요. 네. 그래서 달리기 하시다 보면 이런 심리적인 피로 또 관계에서 오는 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그 양측성 운동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심리적 피로, 관계적 피로 같은 것들도 조금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정말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인데요. 사람은 자극이 양쪽의 균형이 만들어질 때 편안합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외발로 서 있으면 뭔가 불안하다. 네. 양쪽 땅을 딛고 이제 그라운딩 기법이라는데 이제 양쪽 자극 요것도 있고요. 땅에 이제 발을 딛고 이제 움직이면서 내 양쪽 발이 땅에 딛고 있다고 이제 안정감을 줄 때 이제 공황장애 치료나 이런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런 방향들이 있는 거는 전체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몸의 양쪽의 자극이 일정하게 편안하게 들어올 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 외상도 얘기해보고 힘들은 것도 얘기해보고 하면은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쁜 감정으로 자꾸 가지 않고 긍정적 감정이 부여되더라. 그래서 이제 양측성 안구 운동, 양측성 자극, 양측성 그라운딩 이런 기법들을 몸을 적용해서 쓰면서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기법들이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효과가 있어서 써온 기법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안 좋은 감정은 외상들이죠. 폭언, 욕설 들었고, 신체 폭행 당했고, 네. 뭐 교통사고든 모든 우리 인생사에 이제 안 좋은 감정들이 너무 심하다면은 일상생활에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이 안 될 때 잠도 못 자고 그러죠. 이런 양측성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얘기해 보면은 좋은 감정으로 흘러가더라. 요거를 이제 한 100년 이상 전부터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고, 과학적 원리는 이제 밝혀지고 있겠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고 이미 돼서 오래된 치료법이죠. 그래서 아마 달리기가 어떻게 보면은 양쪽의 자극이 완벽하게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균형이 안 맞으면 넘어지잖아요. 팔도 제 생각에 이렇게 잘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일 리가 없잖아. 네. 다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규칙적이고 그러면서 아마 우리 오래 뛰어보셨으니까 그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달리기가.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뇌혈류가 원활해지고 피가 막 이렇게 도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요. 뇌 기능이 좋아져서 기분도 개선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중강도 운동, 그러니까 뭐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그래서 편하게 말하면 이제 대화가 가능한데 숨은 찬 이런 운동을 계속하면 기분이 개선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고강도 운동, 고강도 달리기 이제 대답은 할 수 있는데 웃음이 차서 대답은 할 수 이 정도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주의 집중력, 그다음에 이게 좋아지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좋아지는 게 실제로 이제 연구에서 이제 밝혀져 있거든요. 이제 달리기를 하면 기분도 개선이 되고 뭐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런 양측성 운동을 통해서 달리기 하는 동안 걱정이나 근심, 잡념을 좀 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운동처럼 마찬가지로 그 뇌의 신경세포의 시냅스 가소성, 이제 그 뇌의 신경세포 사이 이제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뇌율의 신경 영양 인자를 좀 자극해서 인지 기능 강화에도 좀 도움이 되더라. 제가 뭐 달리기 약 팔러 나온 사람 같은데 네, 그런 이제 효과가 있어서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재밌는 거 소개드리면 네. 이제 그
육상 동물 중에 우리 인간이 빠르진 않지만 가장 오랫동안 뛸 수 있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3시간을 연달아 달리는 게 네. 정말 예. 인간밖에 없긴 인간밖에 하겠네요. 없어요. 치타가 100km 달려도 고작 한 20초 뛰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웬만한 동물들이 저기 오래 뛰어봤자 네. 그렇게 먼 거리를 갈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됐냐? 인간이 원체 몸이 약하다 보니까 사냥 기술이 힘이나 이런 걸로 동물을 때려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씩 타격을 주면서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끝까지. 그럼 동물이 지쳐가지고 네. 인간이 때려서 쓰러진 게 아니고 동물이 도망을 가다 더 이상 못 도망가서 사람이 이제 사냥을 한 그게 이제 아마 우리가 뛰게 된 그리고 가장 이 동물 중에 멀리 오랫동안 뛸 수 있는 동물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그러면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네. 양손을 쓰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그러면 해온 운동이 뭘까? 달리기죠. 예. 그러네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달리기에 최적화돼 있다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인 운동을 찾아라 할 때는 앞뒤 따지지 않고 이런 것만 봐서는 인간한테 가장 어울리는 운동은 달리기고 가뜩이나 이제 요새 이제 근력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 유산소 운동도 병행해라 자꾸 이런 건강 문제, 자꾸 뇌혈류 문제 이런 걸로 했을 때 결국에는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뛰는 거가 좋더라 하면서 요새 러닝 붐이 그러게요. 일어난 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요새 러닝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 이런데도 좀 달리기가 효과적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뇌를 딱 끄는 그런 맞아요. 거예요. 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지 네. 않으셨어요? 첫 번째 시간 때 네네. 자전거 타는 분이셨던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그분이 자전거를 한 3시간 타고 네. 나면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고 네네네. 회사에서 있었던 네. 일들이 네.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힘들게 달리고 있는데 네. 근심 걱정이 싹 다 사라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머리가 비워지는 그런 걸 경험하고 했다고 할 때 감정적인 이제 다음에 안전이 오는데 이것도 오래된 게 그 사람은 자전거를 통해서 했지만 우리 이제 도를 깨우친 우리 진짜 대단한 스님들, 대사들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굳이 몸을 안 써도 뇌를 끌 수가 있는 아 그래요? 명상을 통해서 머리를 비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명상 도를 닦는다는 건데 네. 실은 해보세요. 계속 오히려 생각 안 하려고 막 어려워요. 올라가거든. 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뛰지 않고 이거 안 해도 마음의 컨트롤만으로도 머리를 비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렵죠. 왜냐면 그렇게 우리는 돈을 안 그 수준까지 닦았으니까요. 갔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가장 할 수 있는 법이 뭐냐 할 때 이제 이 운동 효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 어떻게 보면 달리기거든요. 네. 양쪽으로 하고 우리가 뭐 유산소를 써야 되는. 그래서 아마 그럴 때 이제 무아지경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세상이 편안해 보이더라. 그래서 한 번 갔다 온 분은 다음에 또 가기가 쉬운 거고 한 번도 안 가본 분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평생 살아가네. 한 번쯤은 아마 경험해보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김세희 선생님께서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거니까 우리도 한번 뇌를 어떻게 끄는 건지. 어떻게 끄는가. 네. 네. 그 스님 얘기 해주셔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은 이제 저희가 명상원 네. 이제 임직원분들 이제 많이 가시거든요. 네네. 근데 현대인한테는 이 정적인 명상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좌선해서 호흡 명상 하는 거는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산이나 절에 잡념이 더 많이 들어가야지. 들어오고 어디 집에서 네. TV 소리 다 들리고 불빛 다 있고 사람들 이렇게 많은 곳에서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 동적인 명상을 이 현대인한테 잘 맞아서 동적 명상을 어떤 그런 이제 명상원이나 요가원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이제 동적 명상이 된다는 거. 예, 달리기도 동적 명상이 되기 때문에 달릴 때 뭐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이게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하시면서 달려보시면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평정해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 이게 리드미컬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듬을 이제 느끼다 보면 그 리듬이 약간 좀 스피리추얼한 영역까지 간대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마라톤 대회 많이 나가시잖아요. 수만 명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은 마라톤 달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테니스, 배드민턴 네. 수만 그렇죠. 명이 같이 할 수는 네네네. 없잖아요. 응원은 네네. 같이 할 수 네. 있지만. 근데 사람이
또 같은 동작을 그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할 때 네.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한테 이제 네네. 각인되어진 네. 그런 어떤 이제 집단 의식 그런 소속감도 좀 예, 느끼겠네요. 그런 게 이제 돼서 보통 이제 내가 혼자 뛸 때보다 대회 나가면 기록이 되게 좋아지고 빨리 뛴다 얘기 하시는데 네. 그게 대회빨이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좀 부스팅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예. 그럼 아까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갓난아이 때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게 뭡니까? 아이가 말 먼저 하는 것보다는 첫걸음 떼는 거거든요. 일어서는 거하고. 네. 실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시작하는 거는 걷고 달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엄마 아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아이가 첫걸음을 걸었을 때 잊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걷고 달리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이르게 배우고 누구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상 하고 있으니까 중요도를 모른다. 하지만 의미를 부여해보면 그만큼 굉장한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다. 걷고 달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만만한 건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이렇게까지 달리기의 좋은 점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실 줄 몰랐어요. 특히 정신과 선생님들이 나와주셔서 네. 달리기가 진짜 정신건강에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네. 직장인들이 지금 이렇게 러닝을 많이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찾는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자가 처방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실은 이제 일을 하다가 휴식으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전환이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일 쭉 해서 다 끝내버리고 그냥 한 번에 끝내고 그냥 쭉 쉬고 싶지 이거를 막 휴식했다 다시 하고 하기 좀 곤란하거든요. 맞아요. 전환을 하려면 뇌의 그 에너지 소비가 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휴식은 이제 다시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이에요. 완전히 내려놓고 쉬는 건 아니고요. 그 저희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얘기 듣다 보면 너무 지치고 평일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제 뭐 문을 현관문을 한 번도 안 열고 그냥 한 번쯤 다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아예 문밖 출입을 안 하고 그러니까 회사를 다시 나오려는 월요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괜히 예. 월요병이란 말이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네. 소장님 혹시 네. 월요병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설마, 궁금한데. 설마 일요일 출근인가요? 네. 네. 저도 이제 저희 임직원분들한테 들었는데 네. 그랬어요. 교수님 그 월요병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네. 글쎄요. 그랬더니 주말에도 출근하는 겁니다. 주말에 일을 출근해서 네. 보고하고 일을 쉬지 않는 것이다. 네, 그러면 월요병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만큼 전환이 어렵다는. 네. 아유, 병 고치려다 병 얻게 생기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중간중간 네. 전환을 전환을 잘해야겠네. 잘하셔야 돼요. 네. 네. 어떻게 잘하나요? 뭔가 내려놓고 쉬더라도 다 내려놓으시면 안 안 되고 돼요. 네. 다시 잡고 다시 일할 수 있을 만큼만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한 번에 몰아서 휴식하는 것보다는 틈틈이 이렇게 뭐 운동이라든지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책을 보는 것도 실은 양측성 방구 운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몸의 긴장도를 좀 이렇게 많이 낮춰주셔야 이제 회복하기가 좋습니다. 피로의 부채가 너무 크면 단번에 회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갚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퇴근할 때는 꼬리를 다 자르고 퇴근하셔라. 꼬리 자르고 퇴근하셔라. 뭔가 서류 또 가지고 가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뭔가 찝찝한 거를 그 곱씹으면서 돌아가서 또 네. 내일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대로 된 휴식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다음날 와서 일할 거. 그리고 만약에 가져갈 거면 끝내고 가셔야지. 그 꼬리 자르기를 계속 못 하시는 분이 결국에 번아웃이 금방 오고 실질적으로는 장기 레이스에서 조금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유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다른 사람은 완주하는데 이 사람은 도중에 이제 퇴사하게 포기하게 되는. 돼요. 네. 그래서 이 전환이라는 게 이제 그건 거죠. 잘 자르는. 네. 예를 들면 잘 자르는 사람은 머리 좀 휴식 좀 취해야겠다 할 때 핸드폰 안 들고 나갑니다. 끄고 나가거나 네. 핸드폰 두고 가요. 네. 근데 가가지고도 또 업무 메시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또 한 번 손이 가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잠깐 쉬는 것도 꼬리를 잘 자르는 사람.
그리고 주말 길게 2박 3일 쉬는 것도 꼬리를 잘 자르는 사람. 못 자를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오늘 투자해서 끝내고 아까 말한 대로 효율적으로 그러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휴식을 잘 취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좀 잘 쉬시나요? 꼬리 잘 자르시나요? 이제 저도 진료실에서는 이제 네. 오전에 한 4시간 정도가 쭉 이어지는 진료인데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알고 있어요. 제가 1시간 간격으로 5분씩 나갔다 와요. 아, 네. 맞아요. 핸드폰 예, 두고. 너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거네요. 미리 쉴 계획을 세우는 네. 거네요. 네. 처음에는 저만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간호사들이 이해를 못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도중에 나가버리거든요, 의사가. 5분에 돌아와요. 그 가운도 안, 가운 입고도 안 가요, 저는. 가운을 다 벗고 주차장 밑에 이렇게 쭉 돌다 오거든요. 그 이제 기다리는 환자 빨리빨리 오면 5분씩 4번 쉬면서 20분이잖아. 20분이면 무료 환자 더 빨리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55분 하고 5분 쉬고 이거를 진료실 밖을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가지고 리프레시가 되고 오면 다시 환자분 말이 잘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네. 좋죠. 네. 네. 4시간 계속 앉아 있었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가운도 다 놔두고 핸드폰도 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들은 갑자기 의사가 없어졌는데 연락할 데도 없고 가운도 있는데 어딜 다니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정신과 교수님인 거 아는데 병원에서 그냥 막 그 사복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계단이랑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해 못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실천을 네. 하고 있는데 저만의 유일한 이제 근무 중 휴식법입니다. 저도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자리에서 일어난 게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아, 네. 계속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안 됐었겠네요. 그럼요. 네. 그 업무 하시다가 좀 잠깐 업무 화면에서 좀 눈을 떼고 시간이 한 뭐 1분 정도 있다. 네. 그러면은 잠깐 눈 감고 눈이라도 네, 감고 호흡하면서 네. 그 호흡을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이것도 뇌 영역이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숨이 들어오고 후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호흡을 인지하시면 그 뇌의 영역이 전환이 되고요. 잠시라도 이 소리 자극, 빛 자극을 잠깐 차단해주면 그 뇌가 쿨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업무 중 긴장 완화. 저는 그 임직원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네.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그럼 눈치 보인다 그러셔서 네. 화장실을 자주 가셔라. 네, 화장실을 갈 때 좀 이렇게 걷기 명상처럼 걸으면서 또 걸으면서 이제 팔의 느낌,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이렇게 좀 느끼면서 찬찬히 다녀오면 이게 회복이 많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있고 내가 좀 고강도로 네. 뇌 영역 전환을 하고 싶다. 네. 계단을 타고 오셔라. 네. 예, 그래서 저희 서초사옥에는 계단 타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이 네, 계시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물 마시고 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분 섭취도 네. 하고 걷기도 하면서요. 네, 네. 먹기 명상이 또 되거든요. 네. 이제 물을 이제 마시면서 이렇게 물이 이제 입에 닿는 느낌, 또 삼켜지는 느낌, 이렇게 마시고 있는 나를 이렇게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로 명상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효과가 커요. 피로 회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또 네. 직장인분들이 중간중간 잘 안 쉬시니까 네. 교수님 네. 해주신 것처럼 네. 본을 보여주고 본을 네. 오해하지 역시 말아주십시오. 소장님이. 네. 여러분들을 잘 진료하기 위해서. 네. 저는 12시 반부터 1시 반이 점심시간인데요. 네. 모든 메신저와 뭐 컴퓨터를 아예 꺼버립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두고 나가고요. 네. 1시간 동안 밥 먹고 놀다 들어옵니다. 맞아요, 피로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게 전환의 핵심이네요. 저를 꼬리 찾으려면은 쫓아오거나 찾으러 다녀야지 연락해가지고는 저를 찾을 수 없습니다. 1시간 동안은. 네. 근데 그래야지 네. 제가 밥 먹다가도 뭐 해달라고 하면 그거 네네. 어차피 가서 이따 봐서 할 거를 보고 맞아요, 벌써 스트레스를 맞아요. 받고 있거든요. 왠지 네네.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네. 휴식 시간 부여가 손해보거나 더 빨리 들어가게 되거나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주준 테이크 레스트, 제가 못 가지는 거니까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하면 또 많이 좀 혼나기도 합니다. 어디 가셨냐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쉬시면 이제 이런 네. 오해가 없을 네.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 카페를 갈 때 저는 이제 핸드폰이 아닌 패드가 따로 있어서 뉴스는 또 보고 싶거든요. 그게 내 휴식이고 기사 보고 할 때 저는 이제 밖에 나가는 거는 이제 통신 연락이 안 되는 네. 이제 그걸 하나 가구 주고 나갔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환이 핵심인데 꼬리 자르기가 중요하다라고 네네. 또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거의 네. 많이 돼서 그러네요. 네. 저 근데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교수님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달리기 처방을 좀 내려주시기도 하나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하세요? 네, 맞아요. 그 러닝 열풍을 교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달리시는 직장인들이. 우리 육상연맹 이사님 아주 아, 흐뭇하시겠어요. 네. 유행을 만들으셔가지고요. 네. 실제로 그 공황장애 앓고 계신 분들한테 달리기를 좀 약물을 끊을 때 대체요법으로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드리는데요. 네. 그냥 달리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워밍업, 예를 들어 30분을 뛴다. 그럼 20분은 좀 워밍업을 하고 10분은 인터벌로 가는 거예요. 인터벌을 이제 좀 빠르게 뛰고 휴식하는 걸 병행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심박이 오르고 호흡이 가쁘고 몸이 이제 불편해지고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공황을 겪을 때 느끼는 느낌하고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몸을 써서 빠르게 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호흡이 가쁘고 심박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지가 되기 때문에 공황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노출요법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하고 좋아지시고 약을 끊고 네, 그 과정을 항상 같이 경험하고 있고 꼭 뭐 치료요법 아니더라도 가끔 이제 진료실에서 저 뛰는 거 아시니까 물어보세요. 그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그 햄스트링에 쥐가 나는 걸 아, 윤희님 질문. 막을 수 있는 맞아.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아, 상담 주시거든요. 오셔서. 그러면 이제 이게 햄스트링 푸는 설명드리죠. 법. 어디를 이제 네. 푸시라고. 근데 햄스트링에 쥐가 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네. 보강 운동을 잘 하셔야 되고 햄스트링에 쥐가 나시는 거면 그 뭔가 빠르게 뛰면서 이게 누적된 피로감이 있으세요. 그 네. 회복이 좀 덜 되셨을 수 있고요. 체질마다 다르기도 하고 뭐 마그네슘이 좋다, 뭐 아니다, 그냥 뭐 홈롤러로 잘 풀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쥐가 날 만큼 근육을 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무리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좀 회복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예. 여기서도 휴식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맞아요, 게 맞아요. 다시 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라톤을 뛸 때 한 100일 정도 훈련을 하는데 꼭 휴식이 들어가고요. 강강강 뛰는 게 아니라 양약 중강 이렇게 살짝만 강하게 뛰고 거의 나머지는 예, 휴식. 휴식. 아, 네, 그래야지 회복이 다음은 연습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네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저희 지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 연휴 앞두고 직장인들이 되게 설레고 아. 계세요. 어떻게 쉴까? 아, 그 네. 약간 어떻게 쉴지에 대한 좀 팁이 있으시면 네.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계획 세우셨는지 아까 1번. 아, 네. 그냥 열흘이야 좋아하고 하지 말고 네. 열흘 동안 계획이 있으신지 휴식의 계획. 그거부터 뭐 먼저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 중에는 어차피 이제 그렇게 장기간 쉬면 분명히 후유증이 오는 걸 맞아요. 대비해서 네. 그러면은 출근 끝나는 전날, 전전날은 그럼 뭘 해야 될지. 휴식만 세우지 말고 그럼 복귀를 위한 워밍업은 내가 그때 뭘 계획을 넣어줄 수 있을지. 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워밍업은 달리기라면 될까요, 교수님? 왜 달리기도 좋고요. 이제 마음에 이제 다시 회사는 오는 곳이다.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네. 아, 내가 지금 이제 쉬지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쉬는 거다. 그래서 끈을 다 내려놓지 마시고, 그렇죠. 예, 끈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달리기가 좋은 게 그 생활 리듬을 잡아주기 때문에 밤낮이 많이 바뀌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적응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생활 리듬을 잡아주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시간 관계상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김세희 교수님, 네. 저희 직장인분들께 아, 네. 응원의 메시지나 혹은 달리기 하세요, 뭐 이런 멘트라던가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휴식만큼 중요한 건 뭔가 이제 피로 회복 가능할 만큼 일하시는 거, 너무 강하게 너무 나를 몰아붙여서 일을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느 때쯤 되면 회복을 위해서 휴식을 해야 될지, 이렇게 나를 알고 이해하고 살피는 거, 이렇게 나를 돌보는 거 좀
당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쨌든 직장인 정신건강에 네. 대해서 네. 쭉 3회차에 걸쳐서 이야기해봤는데 네. 저희 기업연구소 소장 네네. 전상원 교수님께서도 직장인분들께 한 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라톤하고 빗대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 그리고 직장 마라톤하고 비슷합니다. 40km를 뛰어야 될 사람도 있고 60km를 뛰어야 될 사람도 있고 20km 뛰어야 될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직장의 길은 출발을 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네. 다시 뛰고 싶어도 원점으로 못 와요. 네. 그 길 그대로 가거나 탈락돼야 돼요. 그러면 나의 그 긴 인생의 마라톤을 쭉 봤을 때 완주를 하려면 어떻게 계획 세워서 휴식 취하면서 건강하게 완주를 하냐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의미로 적절한 휴식, 몸의 건강 이런 것들 잘 챙겨서 직장 생활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추석 연휴 때 시간 되시면은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 나는 달린다 한번 사서 네. 읽어보시면서 웜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